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강원 선생의 명리 기본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명리학의 본질은 점이 아니라 인간학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동양사상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명의 주인은 타로도 점쟁이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명리학은 나의 타고난 기질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어디서 흔들리는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분석해주는 정교한 자기 이해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과 운은 인생을 이루는 두 축입니다. 명은 태어난 순간 주어진 마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에 주는 기둥주자인데 이 사는 연, 월, 일, 시를 말합니다. 이것의 조합입니다. 타고난 기질, 잠재력, 방향성을 뜻하고, 하지만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고정값이 아니라 단 30% 정도만 반영한다. 출발점은 같아도 어디에 도착할지는 바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를 예를 들어도 태어난 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주어지는 환경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도착지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입니다. 기회와 만남, 변화와 환경 속에서 순풍도 오고 태풍도 오는데 이 삶의 70%는 내 선택, 판단, 의지라는 조타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리학을 알면 지도와 날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필요합니다. 지도 없이 가면 헤매고 날씨만 탓하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나아갈지, 언제 버틸지, 언제 멈추고 채울지를 이 타이밍을 읽어내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알고 나와 화해하고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리학의 기본 원리인 음양과 오행은 무엇일까요? 음양은 우주 에너지의 두 얼굴입니다. 선악처럼 서로 대립하여 싸우는 개념이 아니고 양이 좋고 음이 나쁘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모든 것은 음과 양의 끊임없는 균형과 순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음은 에너지의 수렴과 응축을 뜻합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내면을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으로 모아들이는 힘입니다. 이에 반해 양은 에너지의 성장과 발산을 뜻합니다. 밖으로 펼쳐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음과 양은 서로를 채우며 완성시킵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오듯 더운 기운이 오르면 차가운 기운이 균형을 잡듯 내 안의 음양의 조화가 곧 심리와 삶의 조화를 좌우합니다. 오행은 우주를 움직이는 5가지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길을 5가지 패턴으로 분석한 구조고 이 5 에너지가 서로 돕고 제어하고 순환하면서 삶의 흐름과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목은 위로 뻗고 확장하는 힘이고 화는 열정, 표현, 확장을 뜻합니다. 토는 이러한 목, 화, 금수의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변화를 중지하고 흡수하고 안정화시키는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라고 하면 금은 수축과 결단, 통제를 뜻합니다. 수는 아래로 흐르며 모든 것을 품는 에너지로 저장, 준비, 내면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오행은 2가지의 핵심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생이고 두 번째가 상극입니다. 상생은 서로를 키우고 도와주는 순환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상극은 서로를 제어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천간과 지지는 무엇인가? 천간과 지지는 우주의 언어를 인간의 삶으로 번역하는 22개의 글자, 일종의 알파벳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한 사람의 삶과 성격, 사건의 흐름처럼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읽어낼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22개의 우주 알파벳, 즉 천간과 지지를 사용합니다. 단순한 기호가 아니고 특정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주의 에너지 패턴을 기록하는 코드입니다. 천간을 보시면 하늘의 기운, 정신, 의식 발현의 코드로서 10가지 하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상징하고 각각 양의 나무목, 을은 음의 나무목, 병은 양의 불화, 정은 음의 불화, 이렇게 각각의 글자와 천간과 음과 양, 오행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화는 태양 같은 에너지로 밝고 리더십이 강하다고 하면, 기토는 밭 같은 흙으로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것을 뜻합니다. 지지는 땅의 기운과 현실, 환경, 시간의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 계절과 대지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도 각각 우리 12가지의 띠를 상징하는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뜻하고, 각각의 글자는 음과 양, 오행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봄을 여는 강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양의 기운이 담긴 목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목은 봄의 상징입니다. 유는 금으로 성숙한 금의 정교함, 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을 뜻합니다. 성숙한 금의 정교함을 뜻합니다. 각 천간과 지지는 고유한 음양과 오행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22가지의 알파벳과 같은 글자가 중요한 이유는 각 문자가 음양과 오행, 계절적 의미,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면 한 사람의 구조적인 기질, 인생의 흐름과 변화의 타이밍, 관계의 패턴, 직업, 재능, 성향까지 모두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주의 에너지를 개인 인생 지도로 번역하는 시스템인데, 추상적인 우주의 원리를 한 사람이 현실적인 삶 위에서 어떻게 투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결정론처럼 운명을 확정하는 판결물이 아니라 우리가 항해해야 할 삶의 바다, 그리고 내면의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이 태어난 연, 월, 일시의 정보를 천간과 지지라는 우주의 언어로 변환하여 만들어지는데, 인터넷에 만세력을 검색하시면 이 연원일시의 정보만 넣고 지역과 성별 정도를 넣으면 요즘에는 이 사주와 팔자, 이 8개의 글자를 자동으로 산출해 줍니다. 사주는 운명을 지탱하는 네 기둥입니다. 하늘의 기운, 천간과 땅의 기운, 지지, 네 글자 토탈 8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삶의 다른 영역을 상징합니다. 태어난 해인 연주는 뿌리를 의미하고, 조상, 혈통, 국가적인 환경, 집안 분위기를 뜻합니다. 월주는 줄기를 의미하는데, 부모, 성장 환경, 사회적인 기반을 뜻합니다. 일주는 나 자신이고, 일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 일의 천간이 나의 그 일간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7글자와의 관계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나의 본성과 성격, 기질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주는 꽃과 열매를 뜻합니다. 자녀, 미래, 말년의 흐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팔자는 사주를 구성하는 8개의 코드로 만세력을 보시면 각각 시주, 일주, 월주, 연주의 천간과 지지가 합쳐서 이 8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기둥과 천간과 지지를 곱하면 총 8글자, 즉 팔자가 됩니다. 이 8개의 글자는 우주의 에너지 패턴이 한 개인에게 투영된 구조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자 중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일간입니다. 일간은 나 자체, 심리적인 핵심 구조, 기질과 본성, 삶의 주도권을 쥐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일간은 사주의 해석을 이끄는 절대적인 중심축입니다. 나머지 7글자는 일간인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격과 관계를 해석하는 십신이란 무엇인가? 이 십신은 앞서 보았던 사주 팔자를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핵심 도구로, 사주 팔자라는 이 글자가 그 안에 담긴 기호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해야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 도구로 십신을 들 수 있습니다. 사주의 중심인 일간,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머지 7글자가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통해서 성격, 재능, 관계, 재물, 명예,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요소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설명하는 관계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신은 육신이라고도 불리는데, 나와 세계의 관계를 10가지 기본 구조로 정리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맺는 감정과 역할, 관계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신의 핵심 의미를 보시면 단순한 기호가 아니고 한 사람의 성격적 특징, 사회적인 역할, 관계의 패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코드입니다. 이 10가지를 각각 보시면 첫 번째가 비견, 나와 닮은 에너지이고, 겁재는 경쟁, 도전의 에너지, 식신은 표현과 창조의 에너지, 상관은 틀을 깨는 재능, 편재는 크게 흐르는 돈의 에너지, 정재는 안정적인 돈의 에너지, 편관은 도전, 압박, 통제의 에너지, 정관은 명예, 질서, 사회적인 인정, 편인은 직관, 탐구, 비주류의 에너지, 정인은 보살핌, 지혜, 학문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신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풀어내는 번역기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조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10가지 비견과 겁재는 나의 에너지와 자존감, 식신과 상관은 표현 방식, 재능, 일처리 스타일을 뜻하고, 재성, 이 재, 편재와 정재, 관성, 이 관은 편관과 정관, 인성의 인은 편인과 정인, 이 각각은 재성은 돈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 관성은 지위, 명예, 직업, 권력관계, 인성은 마음의 안정, 지식, 보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가지의 기호의 조합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복합적인 세계관, 직업, 재능, 연애, 결혼 패턴, 사고 구조, 삶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운명의 변화를 만드는 합과 충은 무엇일까요? 합과 충은 운명을 움직이는 두 감정의 힘으로 인생의 만남, 이별, 전환, 성장처럼 이 사주팔자 안의 글자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의 원리가 바로 합과 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은 끌림, 연결,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끌림, 결합이고 감정으로 치면 사랑입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 협력, 조화, 융합 등을 뜻하고 많은 경우 긍정적이지만 집착, 혼란, 삼각관계의 구조 같은 것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충은 충돌, 분리, 한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갑작스러운 변화, 이동, 전환을 뜻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달리 보면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정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이 좋고 충이 나쁘다는 이분법은 금물입니다. 합은 연결이 변화되는 것, 충은 분리가 변화되는 것. 따라서 이 둘이 균형 있게 작용할 때 인생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흐름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힘을 판단하는 신강신약과 균형을 잡는 용신이란 무엇인가를 보시면 신강신약과 용신은 사주 해석의 핵심 진단 원리로 사주를 읽는 과정이 마치 의사가 환자의 체질을 진단하는 과정인데 일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체력이 강한가, 약한가를 판단하고 이러한 신강, 신약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할 용신이라는 맞춤 처방을 갖게 됩니다. 신강신약은 이 일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먼저 진단하는 것으로 일간의 기운이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에서 사주 전체에서 얼마나 우세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신강은 일간과 같은 편, 일간을 돕는 인성, 이러한 것들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신약은 일간의 기운을 빼거나 소모시키거나 누르는 관성, 이러한 것들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신강이 좋다, 신약이 나쁘다가 절대 아니고 단지 삶의 전략이 달라질 뿐입니다. 신강은 자신의 힘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신약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용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신강과 신약한 자기에게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키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주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오행으로 불균형을 바로잡고 잠재력을 열어주는 핵심 키의 역할을 합니다.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힘을 덜어줄 오행이 용신이고 신약한 사주는 나를 보강하는 오행이 용신입니다. 따라서 용신을 알면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어떤 환경에서 운이 트이는지, 어느 직업과 취향 패턴이 나와 맞는지 삶 전체의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의 큰 흐름인 대운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는가? 대운은 인생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읽는 기술입니다. 사주팔자가 타고난 명, 즉 정적인 지도라고 한다면 대운은 그 지도 위를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즉 운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운은 10년을 한 단위로 바뀌는데 일종의 인생 주기표라고 하겠죠.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외부 환경의 기운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글자들이 이 10년 동안에 나의 삶을 둘러싼 배경 에너지가 됩니다. 이 대운이 원국과 어떻게 합과 충을 이루는지 분석하여 인생의 흐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대운과 나의 일간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나의 일관 그리고 그것을 돕는 용신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는 대운의 오행이 나의 용신과 일치할 때 환경이 나를 돕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의 용신이 수인데 대운이 수금이면 체력, 재물, 관계운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도전적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운이 용신을 약화시키거나 원국과 심한 충을 일으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용신이 목인데 대운이 금이면 금극목의 압박 때문에 직업이 변화한다든지 관계가 재정비된다든지 하는
재구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운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대가 나에게 어떤 옷을 입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아갈지 멈출지, 무엇을 준비할지, 무엇을 경계할지 이것에 대한 길잡이가 돼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리학은 사주팔자, 명이라는 정적인 설계도와 대운, 동적인 시간의 흐름을 합쳐서 인생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으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수동적으로 겪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주체적으로 항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돛을 올리고 언제 닻을 내려야 하는가, 그 답을 주는 것이 이 대운과 나의 용신, 원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